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손끝이 차고 속은 더부룩하고 어깨는 돌처럼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아서 한 발 내딛는 것도 귀찮아지는 그런 아침이요. 그럴 때 우리는 자주 빨리 당을 올려야지 하면서 달달한 빵이나 과자를 먼저 집어듭니다. 입안에서는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금방 다시 허기가 오고 속은 더 불편해지고 괜히 화가 나고 몸은 더 든해지는 느낌. 그러면 하루가 시작부터 꼬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대단한 건강식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 몇 가지를 따뜻한 물에 천천히 풀어낸 한 그릇. 그게 아침을 바꾸고 하루의 리듬을 바꾸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오늘 영상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채소 수프를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좋다, 나쁘다를 넘어 어르신 몸의 부담을 줄이고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아침을 여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짧고 분명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 62세, 노년건강 닥터입니다.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고 당황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새벽 5시 반. 창밖은 아직 어둑하고 부엌바닥은 차갑습니다. 김정희 어머님, 72. 평소에는 아침에 밥을 잘 드시던 분인데 요즘은 자꾸 속이 답답해서 아침을 대충 넘기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전기포트를 올리고 빵 한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약을 먹지. 그런데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나면 배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갓 찬 것 같고 트림이 올라오고 심장은 괜히 두근거리고. 어머님은 스스로를 탓했어요. 나 스스로를 탓한 것 같죠. 찬잔이다. 간호도로인데 나눔은 스스로를 탓해문다. 나무는 주문들 준 거는 참장은 궁거리고. 어머님은 스스로를 탓했어요. 나시로를 탓해도 짐다. 나눔은 삼아도 짐이면 탐미도 써요. 지금 목이 좀은 가벼서 나름 지그처럼 같죠. 나무는 스스로를 탓해면 들어지 않는데요. 타서요 녹임이 부근거리고. 타주만 타정을 불리고. 파서요 구덩겹꿈이다. 조렴은 파정을 불리고. 잔점은 파정모도 고쳐. 다드모들 탐푸좀 들고요. 그지만 정정은 이덤이다. 전문 이던이다 그런 글을 만들었고. 짐장은 주문들을 도고. 파서요 부덩겹고 부리고. 나듬 초른들을 써요. 나듬 지금 다가 만정 출입니다 하서요. 짐점은 탐준모들 부리도가. 기가 점은 참점은 도전도로입니다. 천점은 들과. 가심이 스스로를 탓했어요. 나듬 책임도를 차정보고 내모는 타정모도가. 짐점은 침임이도 저것돔데 삼이어 무림이다 잔저물이고. 잠점은 첨점모도죠 지군다. 기지만 들어옵니다. 점점은 습하는 거도 닥쳐요. 내모는 작았어요. 그럼 진점은 파세고서요. 그럼 참은성 주문도 이범과 건드러는 자문법가도 골써요. 타감 이도를 두리고. 죽음보도 탐보가 까도롭고 모조들을 기도입니다. 그럼 전점은 곤져가는 무대. 그럼 천점은다. 나눔 줄이고 피리고. 참은점은 감공거들에 있어요. 파쇄연 이도를 풀이고. 그럼 참이수물 도셔. 내무는 축임치문 도에 때 천점으로서요. 자문대 이분과 정의가 피리고. 이미는 처가 이벙 증거다 자미어다. 그럼 참은충 정점을 파닌고. 나듬은 추가합니다. 그럼 참좀 무거. 비동 삼절어 지배천이 이분북을 콕참이더옵니다. 비공 사나머 덤이다. 비동 이분박을 천입니다. 차도무 티곰 천절구 바다집니다. 차주민 비곰 차분풀이 죽음이다. 점점은 청부무도고. 모배 이분북어 추가합니다. 비동푸의 담에는 적음부르고 탈았어요. 그럼 첨은심 들은다. 파서여 부딘보도돈 충범고 들고. 삼이여 부로보도 청고금 무두골 차렸어요. 중점은 통점우두고.
트림이 꽉 찬 것 같고 스스로를 탓했어요. 어머님은 스스로를 탓했어요. 어머님은 스스로를 탓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딸이 주말에 들렀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아침을 건너뛰는 날이 많아졌다는 걸 알고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엄마, 밥을 꼭 먹으라는 말 말고요. 아침에 따뜻한 걸 한 그릇만 드셔요. 수프 어때요? 어머님은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수프는 서양 사람들 먹는 거 아니야? 딸은 웃으면서 말했죠. 아니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국, 미역국도 수프예요. 다만 아침에는 조금 더 부드럽고 덜 짜고 채소를 더 넣어서. 그날 딸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양파 1개, 당근 조금, 토마토 캔 하나, 시금치 한 줌, 마늘, 버섯, 그리고 냄비에 올리브유를 아주 조금 두르고 양파를 먼저 볶았습니다. 엄마, 이 냄새 좋아하시죠? 양파가 달큰해지면 다른 채소도 편해져요. 어머님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편해진다는 단어가요. 수프가 끓는 동안 딸은 한 가지를 더 챙겼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 수프만 먹으면 금방 배고플 수 있어요. 엄마는 아침에 기운이 금방 꺼지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같이. 어머님은 수프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 목을 긁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고 속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 그 한 그릇이 마법처럼 모든 걸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오전이 덜 힘들었습니다. 빙을 먹던 날처럼 갑자기 손이 떨리듯 허기지지 않았고 이 꽉 막힌 느낌이 줄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덜 불안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며칠, 몇 주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을 버티면 시간에서 회복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분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아침이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걸 음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갑자기 시작된 심한 흉통, 숨이 가쁜 느낌, 식은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짐, 말이 어눌해짐, 심한 어지러움으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은 아침을 뭘 먹어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에는 응급도움을 요청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안전하게 아침 채소 수프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천천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산화라는 단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항산화는 어떤 한 가지 재료가 몸을 정화해서 모든 병을 없애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작은 손상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돕는 방패의 재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움직이고 소화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늘 부식 같은 일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금속이 공기와 물에 닿으면 서서히 녹이 슬듯이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와 염증 반응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소의 색이 힌트가 됩니다. 빨강, 주황, 초록, 보라. 회색은 반지 보기 좋은 장식이 아니라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든 성분들이 많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처럼 여러 색을 먹자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에게는 더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담이 적게 꾸준히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아도 너무 짜게 먹으면 몸이 힘들 수 있고 너무 기름지면 속이 불편할 수 있고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 수프의 장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뜻하고 수분이 있고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형태로 채소를 조용히 몸에 들여보내는 방식이라는 것. 하지만 여기서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채소니까 많이 넣을수록 좋지 하고 한 냄비에 이것저것 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콩, 고구마, 토마토, 마늘, 양파. 결과는 어떤가요? 맛이 복잡해지고 향이 강해지고 가스가 차고 속이 답답해져서 다음 날부터 수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수프는 간단하고 반복 가능하게가 핵심입니다. 기본 조합을 하나 정해두고 컨디션에 따라 한두 가지만 바꾸는 방식이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기본은 양파와 당근, 그리고 토마토. 여기에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초록 채소를 소량, 버섯을 한 줌, 마늘은 향만 살릴 정도로 조금, 간은 되도록 약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걸 먹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수프는 치료가 아니라 생활의 바닥입니다. 바닥이 안정되면 치료와 상담도 더 잘 따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아침에 따뜻한 음식이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몸이 아직 시동이 걸리는 중입니다.
혈압과 맥박, 호르몬 분비, 장 운동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때 차갑고 딱딱한 음식이 들어오면 일부 분들은 속이 놀랍니다. 위가 수축하는 느낌, 트림, 메스꺼움, 갑작스러운 설사나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뜻한 수프는 물과 식이섬유를 함께 제공합니다. 물을 그냥 마시면 부담스럽거나 금방 잊어버리는데 수프는 먹는 물처럼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아침의 가장 큰 함정은 단맛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아침의 가장 큰 함정은 단맛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수프하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갑니다. 삐글에서 점심 전부터 급격한 허기가 오고 그때 더 큰 양을 먹거나 간식하게 됩니다. 채소 수프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오고 포만감이 오래 가고 속이 덜 흔들립니다. 다만 여기서도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신장질환이 있거나 신부전 등으로 수분 제한을 받는 분은 수프니까 무조건 많이 마셔도 된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섭취량이 필요하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라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양파와 마늘이 속을 자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토마토의 산미가 역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본형과 민감한 위를 위한 변형도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한 가지를 정리해드린다고 약속드렸죠? 그건 바로 좋은 수프도 위험 신호를 가리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수프를 먹었는데도 갑자기 숨이 차거나 흉통이 생기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그때는 음식이 아니라 응급 상황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항산화 성분을 재료 중심으로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이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요. 색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쏘가 있고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기억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토마토가 수프에 들어가면 맛의 중심이 잡힌다는 겁니다. 포타토는 산미와 감칠맛을 동시에 주니까 소금을 과하게 넣지 않아도 맛이 살아납니다. 저염 습관을 만들기에도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황색은 당근, 호박, 파프리카가 떠오릅니다. 주황색은 부드러움과 궁합이 좋습니다. 당근과 호박은 오래 끓이면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오고 그 단맛이 빵이나 설탕 같은 단맛과는 다른 방향으로 만족감을 줍니다. 초록색은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잎채소입니다. 초록 채소는 조금만 넣어도 존재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침 스프에는 한 줌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풋내가 나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요. 갈색과 흰색은 버섯, 양파, 마늘, 샐러리 같은 재료입니다. 이 그룹은 향과 깊이를 담당합니다. 특히 버섯은 기름이 많지 않아도 감칠맛이 올라오고 씹는 느낌이 부드러워서 어르신에게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그릇에 모든 색을 완벽하게 넣겠다가 아니라 내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색 두세 가지를 반복하겠다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마토, 양파, 당근 기본형을 만들고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시금치를 조금, 속이 민감하면 시금치는 생략하고 버섯만 늘리는 식으로요. 또 항산화 성분을 이야기할 때 꼭 짚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항산화 식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건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특히 과함이 탈이 될 수 있어요. 소화기 증상이 악화되거나 특정 음식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나트륨, 칼륨, 수분 섭취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에서 드리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편안함이 기준입니다. 먹고 나서 속이 편해지고 어지럼이 덜하고 배가 덜 빵빵하고 화장실 리듬이 조금이라도 안정되는 방향이라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기록이 큰 힘이 됩니다. 거창한 건강일지가 아니라 메모지에 이렇게만 적어보세요. 오늘 수프, 토마토, 탈스, 당근, 팔스, 버섯. 간은 약하게. 먹고 난 뒤 속 편함. 이렇게요. 한 주만 지나도 내 몸이 좋아하는 조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이 수프를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푸를 가벼운 간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채소망고 물처럼 끓여서 먹으면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허기가 확 올라옵니다. 그때 빵이나 과자, 달달한 커피로 채우게 되죠. 그래서 아침 수프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프는 시작이고 한 끼는 완성해야 한다. 완성의 열쇠는 단백질과 식감입니다. 어르신에게 무리 없는 방식으로요. 예를 들어 삶은 달걀 하나 또는 두부를 작게 잘라 넣기. 속이 편한 분이라면 닭가슴살을 아주 조금 찢어 넣어도 됩니다. 또는 그릭 요거트를 곁들이는 분도 있고 견과류를 소량 곁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가 있습니다. 지측정 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단백질 종류와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선택지가 있고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세요가 맞습니다. 식감도 중요한데요. 어르신 중에는 씹는 게 힘들거나 삼키는 게 불편한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채소를 너무 크게 썰지 않거나 부드럽게 끓인 뒤 블렌더로 살짝 갈아주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삼킴 장애가 의심되는 분은 기침이 잦아지거나 물만 마셔도 사레가 들리거나 식사 후 목소리가 젖은 듯 변한다면 안전한 식사 형태에 대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 팁이 아니라 안전 문제입니다. 또 수프의 기름은 많이가 아니라 조금이 기준입니다. 페름이 너무 없으면 맛이 밋밋해서 소금을 더 넣게 되고 이 너무 많으면 속이 느끼하고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은 기름을 아주 소량, 양파를 볶을 때만 사용해도 충분한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 수프는 맛있어야 오래갑니다. 하지만 짠맛으로 맛있게 만들면 그 다음이 힘듭니다. 붓기, 혈압 변동, 갈증,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을 이렇게 바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토마토의 감칠맛, 버섯의 깊이, 양파의 단맛, 후추나 허브 같은 향으로 만족감을 채우는 방식. 피만약, 된장이나 간장으로 맛을 내고 싶다면 정말 소량만 사용하고 전체 양을 밀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가공된 육수나 조미료는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에 속이 민감한 분을 위한 변형도 말씀드릴게요. 양파와 마늘이 부담스러운 분은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 양파는 오래 볶아 단맛만 남기고 마늘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토마토 산미가 부담스러운 분은 토마토 양을 줄이고 호박이나 당근 비중을 늘려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후추가 속을 자극하는 분도 있으니 향신료도 본인에게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채소 수프는 약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피템은 내 몸이 편해야 오래갑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침마다 채소를 썰고 끓이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관절이 불편하거나 아침에 손이 굳는 분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한 냄비로 여러 번입니다. 이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안전수칙이 필요합니다. 우선 한 냄비를 만들 때 기준을 정하면 편합니다. 수프의 기본은 이렇게 잡아보세요. 양파는 반 개에서 한 개 사이, 당근은 작은 것 하나, 버섯은 한 줌, 토마토는 생토마토든 토마토 캔이든 한 컵 정도의 느낌. 여기에 초록 채소는 마지막에 한 줌만. 이렇게 끓인 뒤 먹을 만큼만 덜어내고 나머지는 빠르게 식혀서 냉장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냄비를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전체 온도가 올라가 다른 음식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깊은 용기 하나에 몽땅 담기보다 한 끼 분량씩 나눠 담으면 식는 속도가 빨라지고 다음에 덜어 먹을 때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데울 때는 끓는 수준으로 다시 올려주는 게 안전합니다. 미지근하게 데우고 여러 번 나눠 데우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번 덜어낸 것은 한 번에 데워서 먹고 남은 것을 다시 넣었다 빼는 방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어르신이 자주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프가 있어서 안심하고 다른 반찬을 거의 안 먹는 것. 그럼 단백질과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에 이렇게 붙여두는 분들이 있어요. 수프 플러스 단백질 한 가지. 삶은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등 본인에게 맞는 것 한 가지면 됩니다. 또 보호자라면 체크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수프를 드시고 나서 표정이 편안해지는지, 속이 더부룩해지는지, 화장실 리듬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후 졸림이 과하게 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식사 후 졸림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갑자기 심해지거나 식은땀과 함께 오거나 혼란이 동반되면 그건 단순한 식곤증으로만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위험 신호를 가리고 버티는 게 아니라 몸의 소리를 더 빨리 듣고 더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토마토 캔 써도 괜찮나요? 대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마다 나트륨이나 첨가물이 다를 수 있으니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금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수프 전체 간을 더 약하게 잡아야 합니다. 수프에 감자 넣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감자는 포만감을 높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혈당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조금만 넣고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는 방식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속이 쓰린데 수프가 더 쓰릴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산미나 향신료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토마토 비중을 줄이고 호박, 당근 중심으로 부드럽게 바꾸거나 기름과 양파를 과하게 쓰지 않는 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손상이 지속되면 위장 증상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수프만 먹으면 살이 빠지나요? 수프를 굶기독으로 쓰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에게는 근육과 체력이 중요한데 수프만 먹으면 단백질과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목표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영양과 컨디션입니다. 아침에 차가운 샐러드가 더 건강한 거 아닌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차가운 음식이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떤 분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내 몸이 편한가가 우선입니다. 따뜻한 수프가 편하다면 그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소금을 아예 안 넣어야 하나요? 완전히 무염이 오히려 식욕을 떨어뜨려 지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짜지 않게입니다. 재료 자체의 맛과 향으로 만족감을 만들고 간은 최소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만약 의료진이 엄격한 제한을 지시한 경우라면 그 지시에 맞춰야 합니다. 마늘은 무조건 몸에 좋죠? 마늘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속을 자극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늘이 부담되는 분은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식은 나에게 맞아야 건강식입니다. 수프 먹고도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요.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저혈당, 심장문제, 탈수, 감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가슴 통증이나 숨참이 동반되면 즉시 응급도움을 요청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로서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불안한 어르신에게는 길고 복잡한 설명보다 짧고 단단한 말이 도움이 됩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지금은 안전이 먼저예요. 천천히 숨쉬고 바로 도움을 받으러 가요. 이렇게요. 그리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하고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정리하는 것이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따뜻한 아침 루틴을 이야기하지만 그 루틴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서 더 빨리 도움을 받는 순간입니다. 먼저 가심이 답답하거나 아픈데 단순한 소화불량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이 함께 있으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슴 중앙이 짓눌리는 느낌, 왼쪽 팔이나 턱, 등으로 뻗치는 통증, 식은땀, 메스꺼움, 이유 없는 불안, 숨이 가빠짐이 함께 오면 체했나로 넘기지 말고 즉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상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이 오면 그건 시간이 생명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쉬면 낫겠지 하고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응급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가야 합니다. 어지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단순히 일어날 때 핀 도는 정도는 흔하지만 갑자기 바닥이 꺼지는 듯한 어지럼과 함께 걷기 어려울 정도의 균형장애가 오거나 시야가 갑자기 이상해지거나 심한 두통이 함께 오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고열이나 오한도 놓치지 마세요. 어르신은 감염이 생겨도 처음엔 증상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지고 정신이 멍해지고 식욕이 사라지며 호흡이 빨라지거나 소변량이 줄면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라면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게 말수가 급격히 줄고 표정이 낯설게 멍해지고 걷는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고 눈빛이 흐려지는 변화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응급 상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프는 몸을 편하게 하는 도구일 수 있지만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지우는 지우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 도움을 요청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세요. 이제 현실적으로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요. 우선 오늘 밤에 할 일은 하나입니다. 냉장고를 열고 기본 재료를 정하세요. 양파, 당근, 토마토, 버섯. 이 4가지 중 2-3가지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침 수프의 핵심은 간단한 순서입니다. 냄비에 기름을 아주 조금,
양파를 먼저 볶아 향을 올립니다. 배당근과 버섯을 넣고 살짝 더 볶습니다. 물 또는 싱거운 육수를 부붓고 끓입니다. 마지막에 토마토를 넣고 한 번 더 끓여 맛을 묵습니다. 초록 채소는 마지막에 넣어 숨만 죽입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을 때 단백질 한 가지를 같이 준비합니다. 삶은 달걀, 두부 또는 본인에게 편한 것. 이 조합이 금방 배고파서 결국 간식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줄여줍니다. 간은 약하게. 대신 맛의 중심은 토마토, 버섯, 양파의 자연스러운 풍미로. 처음부터 완벽한 맛을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3번만 끓이면 내 입맛의 정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관은 한 끼 불련식. 데울 때는 충분히 따뜻하게, 먹을 때는 너무 뜨겁지 않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 뼈아침에 수프를 먹는 이유는 버티기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먹고 난 뒤 속이 어떤지, 기운이 어떤지, 어지럼은 어떤지. 변화가 이상하면 음식 탓만 하지 말고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필요하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재료도 어려운 레시피도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속 채소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한 그릇을 만드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한 그릇이 의미 있는 이유는 어르신의 아침을 불안에서 안정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편해지면 마음이 덜 조급해지고, 마음이 덜 조급해지면 몸의 신호를 더 정확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때로 위험한 순간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혼자만 보지 마세요. 부모님, 배우자, 이웃 어르신, 그리고 돌봄을 하는 가족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하루의 안전과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원칙을 남깁니다. 갑작스러운 흉통, 숨참, 한쪽 마비, 말이 어눌해짐, 의식 변화 같은 위험 신호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연락하고 가능한 빨리 병원 평가를 받으세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가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지훈, 62세, 노년 건강 닥터였습니다.